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희망 회로를 잔뜩 돌릴 생각인데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 7천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14,000이 넘어버렸고요.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마소와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아, 정말 희한하죠. 그럼 마소와 엔비디아는 시장 상황이 이렇게나 안 좋은데도 어떻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번 달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빅테크가 AI에 올인하고 있다. 클라우드에 무려 연간 150조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매년 투자를 늘리면서 주도권 경쟁하고 있고 올 3분기는 전분기 대비 벌써 10%나 투자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아마존, 마소, 알파벳 이렇게 3사가 올해 7월에서 9월에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한 자본 지출 총액이 무려 54조 6천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단 한 번의 마이너스 성장 없이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23년 이후는 예상치이긴 하지만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꾸준히 투자를 늘리고 있구나.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거든요. 주식의 본질이 뭐죠? 그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당연히 주가 오르는 거고요. 나도 돈을 같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그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면 나는 그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하면 외부적으로 어떤 악재가 터지든 팔고 싶은 마음이 사실 안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의 주식을 왜 팝니까?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으로 빠지면 본래의 가치보다 일시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뇌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투자자와는 다릅니다. 자, 일반적인 대부분의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주가 빠질 것 같아. 그럼 팔고 주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사고 그냥 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만 관심이 있지만 장기 투자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5배 성장할 것 같아. 자, 그럼 주식도 그만큼 오르겠지. 정확히 5배까지는 아니어도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주가도 당연히 오를 거야. 그럼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서 20%가 빠지고 전쟁이 나서 10%가 빠져도 그것은 기업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분명히 기업은 10년 후에 5배는 성장해 있을 테니까 그냥 10년 동안 들고 가면 그래도 몇 배 수익은 나지 않겠어?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아마존과 마소, 알파벳은 왜 이렇게 수십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당연히 AI 관련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사업 범위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수요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PER 너무 높고 너무 거품 많이 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많이 오른 것만 생각하죠? 많이 성장한 것도 생각을 해야죠. 제 기억으로는 2000년인가 2001년에 제가 컴퓨터를 처음으로 조립을 했었거든요. 자,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해 있지 않아서 서점에서 책을 보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유튜브도 없었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때 당시에 제가 CPU를 인텔 펜티엄 4 1.7GHz 윌라메 코어 180나노에서 제조된 CPU를 샀었고 참고로 지금은 10나노에서 제조하고 있죠. 그리고 AMD CPU는 7나노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려 제조 공정이 180나노였습니다. 얼마나 발전한 겁니까?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2 MX400이라는 제품을 샀었는데 지금 성능을 보면 약 3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신 그래픽 카드인 지포스 RTX 4090은 38,880
2점입니다. 그러니까 3점에서 38,882점까지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대략 13,000배 정도 성능 향상을 이루어낸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주식이 오른 게 아니고요. 3점짜리 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38,882점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약 13,000배의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는데 당연히 주가도 그만큼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뭐 1대1로 성능이 13,000배 올랐으니까 주가도 13,000배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기심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가가 22,547%가 올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성능이 3만 배 올랐으니까 뭐 주가도 3만 배 올라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고평가됐다고 그렇게 많이 지금 뭐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만 해도 얼마고 기술 발전을 도대체 얼마나 이루어낸 거고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많이 발생했을까요? 단순히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 몇 배 혹은 몇십 배 오르는 게 정상이고요. 기업이 그만큼 엄청나게 성장했으니까 주가도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거품이 많이 낀 거 아니냐? 너무 고평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전형적인 비관론자들의 논리입니다. 솔직히 쫄아서 들어오기가 힘든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도 넘습니다. 주가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안 되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안 되고. 자,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2016년부터 매출액만 봐도 그때 당시 2빌리언이었고요. 지금은 18빌리언입니다. 단순 매출만 봐도 무려 9배나 성장을 했죠. 분기 매출이 지난 7년간 무려 9배나 껑충 뛰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7년 후에는 몇 배나 오를까요? 아무리 못해도 3, 4배는 오르지 않을까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최소 2배 이상은 오르겠죠. 그럼 그 다음 7년 동안은 매출이 최소 3, 4배는 안 오를까요? 그럼 주가는 뭐 못해도 또 2배는 오를 거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이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7년 후에 2배 오른다는 보장이 있냐? 당연히 없죠. 2배가 아니라 뭐 5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자, 우리는 어떤 확정적인 것을 약속받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전망 너무 밝아. 이익 앞으로 정말 많이 날 것 같아. 그럼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그냥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죠.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한다고 서울대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서울대에 가고 싶으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합격할 확률은 올라갈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앞으로 잘 나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투자하면 되는 거죠. 이왕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내가 수량을 하나라도 더 모아야 이익을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냥 사면 되는 거죠, 계속. 뭐가 그렇게 쫄립니까? 그냥 배짱 있게 밀어붙이면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